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만찬 기자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책 소개 하나 해드릴까 하고 모였습니다. 수호서재라는 출판사에서 엮어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에세이 형식의 신작 도서인데요. 이미 온라인 서평을 통해 접하신 분도 계실 테고 네. 여러 보도자료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은이가 바로 누굽니까? 손세이셔널. 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총감독이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얘기 그리고 특히 손흥정 감독에 대한 얘기는 정말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예. 이 통해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책에 보면 표지 밑에도 있어요. 내 축구의 전부는 아버지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손흥민을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사실 책 한 권의 인생을 다 담기는 불가능한데 그래도 손흥민의 아빠이자 축구밖에 모르는 축구인 손흥정 감독 이야기를 처음으로 단박하게 담은 책이 바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라고 할 수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이 처음 기획 단계에서 출판이 될 때까지 대략 2년 남짓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이 있는 영국 런던에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A매치 때나 국내에 들어오면 그때 잠깐 인터뷰하고 맞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편집의 기술이 조금 들어갔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저는 손흥정 감독의 평소 성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책에서도 본인을 깐깐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면 한 땀 한 땀 글자를 꾹꾹 눌렀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정 감독과 친분이 있는 거 아닌데 손흥민이 월클로 성장해가는 그 단계였죠. 2012년, 13년, 16년 3번이나 이제 손흥정 감독과 인터뷰하는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이니까 저도 요새는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쓴 기사 중에 몸값이 1,000억 원 돼야 진정한 선수. 이거 선배가 쓴 기사요? 네, 이게 좀 많이 읽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실제로 1,000억이 지금 넘었죠. 진정한 선수네. 네, 사설이 길었는데 그때는 물론 손흥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제가 춘천으로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뭔가 가르침을 받고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런 인터뷰할 때 있죠. 네, 뭔가 게으름에 대한 일침 같은 거 주는 감독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네. 네, 너 그러면 안 돼 하진 않지만 듣다 보면 나태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찔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손흥정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 놀랍게도 책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일독한 뒤에 들었던 소감 중 하나가 그래서 참 손흥정 감독은 다른 건 몰라도 참 일관성 있고 인생 철학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참 독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손흥민 얘기도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을 좋아하는 젊은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책. 개인적으로는 저나 창 기자나 이제 애 키우는 아빠들인데 육아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자, 내용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3류 프로 선수, 아들은 초일류를 기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담겨 있고요. 출발은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찾아와서 축구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슬림덩크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손흥정 감독이 무지하게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겁부터 준 건데 흔쾌히 하고 싶다고 말해서 그럼 한번 즐겁게 해봐라. 이렇게 손흥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꼬마 손흥정의 스토리도 가져와야 되는데요. 손흥정 감독은 누구보다 자신을 노출하기 꺼리는 분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릴 적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목차가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손흥정 감독은 홍홍 형제를 키울 때도 가난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산골 마을에 살던 어린 시절은 더 가난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뛰는 게 좋았고 축구가 좋아서 다짜고짜 부친에게 축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군사정권 하에 경제성장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던 시절이라 부친은 이제 내심 아들이 축구보다는 이제 공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돈 벌고 이런 걸 많이 벌기. 원했겠는데 그래도 손흥정 감독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는데 허락받는 과정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기막힌 스토리가 있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역경을 딛고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집 하나로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서 둘이 아들들이 같은 욕을 한 거예요. 어떨까? 그러니까요. 가늠이 안 됩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이걸 두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겁부터 줬지만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나를 닮았다면 아마 흥민 녀석 고집 못 꺾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대로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물론 다릅니다. 이거 뭐 많이 좀 공개된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손흥정 감독은 학원 축구의 성적 지상주의가 선수를 어떻게 혹사시키는지 몸으로 몸소 체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책 곳곳 결과 중심의 학원 축구를 비판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손흥정 감독이 뭐 나만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고쳐야 한국 축구에도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학원 축구가 아니라 내 프로그램으로 흥민이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손흥민입니다. 뭐 이 얘기는 뭐 토트넘도 뭐 영국 내에서도 손흥정 감독의 프로그램을 주목할 정도로 다 인정했죠.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손흥정 감독은 해 빅매치 영상과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손흥정만의 트레이닝법을 개발을 했고 그걸 처음으로 형제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진짜 근데 모험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모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좀 금전적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그래 원래 하던 제도권대로 그냥 쫓아가서 해서 잘하면은 뭐 어디 가겠지 뭐 이런 생각 유명한 하잖아요. 학교 보내려고. 그렇지. 네. 근데 손흥정 감독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신의 훈련법대로 가르쳤다. 중2 때 아마 처음으로 학원권에 갔을 겁니다. 손흥민이. 그러니까요. 예. 손흥정 감독식 표현으로는 길러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진짜 의붓아버지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손흥민 선수는 뭐 사춘기가 온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제가 손흥정 아카데미 훈련을 본 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던 거는 좀 훈련법이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쉴 새 없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더라고요. 이거 알죠? 이거 아마 울산 윤일록 선수가 굉장히 많이 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면서 공을 컨트롤하는 그게 그 습관이 몸에 뱉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하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손흥민과 손흥민 형도 이 훈련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니게임 정도는 하더라도 시합을 안 했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대회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성적보다는 기본기를 중시하는 모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책 제목도 그래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네, 손흥민에게도 늘 강조한 게 기본기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손흥민 선수의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앙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고개 돌리는 거랑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것보다 기본기에만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기본기라는 건 3, 4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요즘 보면 6개월 정도 운동하고 기본기를 마쳤다는 사람들도 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말이다. 네. 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기를 강조하는 게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그쵸, 개념이잖아요. 네. 예, 손흥정 감독이 이게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20대 초반이야 뭐 신체 능력으로도 가능하지만 때려부시고, 네. 예, 20대 후반에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기본기가 있는 선수만이 선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손흥정 감독이거든요. 손흥정 감독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든 손흥민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주무기가 스프린트인데 이제 30이고 3, 4년만 지나면 눈에 띄게 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조금씩 그런 게 보이고요. 네. 손흥정 감독 말대로면 손흥민의 학교 축구까지 멀리하면서 키운 기본기의 힘을 그때 가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낭의 정우성이 생각이 납니다. 네. 결국 슬램덩크로 연결되는 네, 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 손흥정 감독은 자기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라고 합니다. 네, 멋있는 가장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과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데 손흥정과 손흥민의 관계 우리가 아는 흔한 부자 관계는 사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오히려 더 끈끈한 부자지간 지금도 뭐 네, 그런 포옹하고. 부분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이 대한축구협회의 해외 유학 프로젝트 일환으로 독일 유학 기회를 얻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낯선 무대에서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고 훗날 말했는데 함부르크와 프로 계약을 맺죠. 잘해서. 네, 그때 2008년인가 그런데 손흥정 감독은 춘천에서 하던 일을 다 접고 독일로 갑니다. 가족이 모두 넘어오면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유럽파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네, 어린 나이 일가를 이끌고 가는 게 당연히 쉽지 않은데 당연히 적응도 잘 안 된 상태고요. 하지만 손흥민 독일로 떠나기 전부터 독일어, 기본기와 같은 준비를 착착 했고요. 무엇보다 강철 멘탈을 심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훈련 외에 주 3일만 학교에 가도 된다고 했대요. 근데 손흥민이 먼저 나서서 매일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내가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성공하는 선수의 공통점은 역시 강철 멘탈 아닌가 싶습니다.
훗날 이 톰과 제리처럼 김신욱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라고 마냥 무서웠을 것 같지만 손흥민에게도 아빠 그것도 축구 선수의 삶을 이해하는 아빠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훈련장 밖에서도 손흥민이 한 명의 프로 선수가 되는데 손흥정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책에도 나오지만 손흥정 감독 입버릇처럼 말았고 정말 귀 갖다 갖게 지금도 내가, 아마 들을 겁니다. 네, 네. 겸손해라. 마음 비워라. 상대 선수가 다치면 골 넣기를 멈추고 상대 선수의 건강을 살펴라. 이거는 진짜 계속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진짜. 네. 초심을 잃지 마라. 현재의 일이 일비하지 마라. 지나고 보면 축구 선수로 사랑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해준다고 합니다. 잠깐 정신이 딴 데 쏠리고 이럴 때 옆에서 이런 얘기 해주면 맞아요. 뭐 우리도 선배나 이 어른들이 그런 존재로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쾰른전 통해서 이제 유럽 무대 데뷔골을 넣고 간단하게 축가의 말을 건넨 뒤 바로 노트북을 뺏었다 그래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도. 예. 그러니까 이때 한창 손흥민이 뭐 했냐면은 싸이월드 이런 거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 골 넣었으니까 난리 났겠지. 맞아요. 언론 난리 났겠지 했는데 정말 딱 노트북 뺏고 근데 손흥민 선수도 딱 이해하고 그날 일찍 잠들었대요. 얘기했던 게 너가 골 넣는 거는 기쁘지만 이거는 이제 네가 다가올 일 중에 하나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거는 다음 훈련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받은 트로피도 뭐 들고 오자마자 한번 보여주고 바로 분리수거. 너 상 받은 거 이제 하고. 그 저기 웃겼어. 군사훈련 때 사격을 잘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왔대. 네. 손흥민도 약간 뭐 아직은 청년이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는데 그거 치우라고 바로. 그러니까 손흥정 씨 감독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네가 이걸 해서 잘했기 때문에 받은 성과인 건 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이지 결과는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성공에 취하지 마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메시지입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 막 좀 너무 오버 아니야? 트로피 하나 정도 놔두지. 아니 아마 런던 풋볼 런던 뭐 이런 거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하실 수도 있을 건데 하지만 손흥민이 그걸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사회 어떻게 보면 후배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부모로서 궁금한 건 그 점입니다. 불안하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독일로 날아갔다는 거는 한 가정의 운명을 걸고 나갔다는 거고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선택으로 혹여나 일을 그르칠 경우를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하지만 손흥정 감독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가 불안하냐고. 행복하기에도 인생은 짧다고. 그리고 독일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설령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다시 돌아와야 했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 경험을 통해서 좀 체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흥정 감독이 축구를 여러 번 했죠. 그만둘 뻔한 게 여러 번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무축구팀에서 입단 제안을 했고 그걸 통해서 프로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 살아갈 때 흥민이와 같은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그렇게 기회가 계속 찾아온 걸 알기 때문에 손흥정 감독은 조금 담담하게 도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손흥정 감독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들 경기 볼 때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치진 않을까? 그리고 포지션이 같잖아요. 손흥정 감독도 현역 시절에 왼쪽 공격수를 했고 잘하는 건 이제 스피드였다고 그래요. 본인은 기본기가 정말 안 좋은 선수였지만 빠른 발을 이용해서 그냥 공간으로 냅다 달리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친 거를 기억하는 거죠. 뒷근육이 올라오진 않을까. 그렇지. 상대 선수 부딪히지 않을까. 의뢰 다른 아버지처럼 그런 걱정을 했었고 그 손흥민이 챔스 결승 끝난 뒤에 화제가 됐었죠. 관중석에 있는 손흥정 감독이 다가와서 울었잖아요. 그때 뭐 아빠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손흥정 감독은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책에는 썼지만 스스로도 얼마나 슬펐을까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은 손흥민이 워낙 크게 성공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손흥정 감독과 가족들이 손흥민 덕을 보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손흥정 감독도 세상의 시선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손흥정 감독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손흥민의 축구는 손흥민만의 것이다. 손흥민의 성공은 손흥민의 성공이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성공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새벽에 청소를 하고 뭐 밥을 짓고 아들 컨디션을 새벽 3시까지 살피고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바라보는 볼보이처럼 옆에서 도울 뿐이다. 본인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책 표지 어디에도 손흥민은 없습니다. 목차에도 흥민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예, 말한 대로 나와 내 아들은 다른 존재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내용 중에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들어가지만 손흥정 감독은 뭐 손흥민뿐만 아니고 프로 선수였던 내 삶, 그리고 아비의 삶, 뭐 지도자의 삶, 이번 기회에 용기 내서 이런 얘기도 좀 담아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인상적인 문구는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아주 작은 건더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예, 손흥정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손흥정 감독은 아들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의 꿈을 지원 사격하면서 자신의 꿈도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다.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축구 교실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고 손흥민이 나고 자란 춘천에 축구센터도 지었습니다. 손흥민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유소년 육성과 여행을 병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거 저와의 인터뷰에서는 독일 하브리그에서 뭐 축구클럽 하나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다. 예, 팀을 하나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보, 그리고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그건 역시 왠지 이룰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잘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손흥정 감독이랑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치고 나서 골을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러네. 빅 경기에서 잘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손흥민 선수 뒷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냥 책 자체로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손흥민 얘기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어떻게 키웠지 육아데디 입장에서도 볼거리가 많은 그런 책이고요.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손흥정 감독이 신념 철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한 교육법도 누구한테 베끼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메고 나갔고 아들들도 본인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도 저는 좀 느낄 점이 있었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책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보신 분들은 저희 볼만찬에 찾아와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몇 권 준비했습니다.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볼만찬 혹은 손흥정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선정해서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 밑에 메일 주소도 함께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모처럼 책 읽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책이든 영화든 이렇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